거실에 그 방충망에 매미가 올 때나 특히 밤 늦게 이렇게 가끔씩 철을 이렇게 런닝을 하는데 벌레들이 바닥에 있었을 때 요즘은 더더욱 예민해지는 게 걔들이 그 울고 있는 그 순간에는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되게 슬픔도 보면서 그 요즘 말로 짠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 특히 런닝할 때 걔들이 밟힐까봐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그게 다시 오면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치운다든가 풀숲으로 넣어둔다든가 특히 발패 그 지렁이 같은 경우에 가끔씩 이렇게 길가로 나오면 사람들이 런닝할 때 이렇게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있는 눈에 띄면 산책을 할 때마다 그 발표에 있는 지렁이 때문에 제가 산책을 계속 뛸 수가 없고 걔들 때문에 다시 땅만 보게 되고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러다가 너무 한순간에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경전을 가끔 있다가도 어느 순간 너무너무 기뻐서 몸을 하늘로 훌떡 뛰면서 기쁘다가도 어느 한 구절에는 눈물이 너무 나와서 울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끔씩 제 자신의 기복이 너무 이렇게 등락이 심해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평정을 유지를 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뛰는 스윙을 한다든가 경전을 읽는 독송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평정을 잃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등락이 폭이 심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이 많이 씁니다. 스님. 일단은 원하는 게 마음의 평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두고자 하는 대상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의 대상이 잘 유지되고 방해물로 자꾸 통제되지 않게 가거나 또는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음은 감정과 생각이 있는 것과 별개로 방해물에 사로잡혔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띠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쁨이 일어나거나 슬픔이 일어나거나 그거 말고 또 무슨 감정을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다채로운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띠수행을 할 때는 중심점 외에는 전부 다 방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심점이라는 게 하나가 잡히면 그러면 나머지는 이름이 전부가 뭐로 정해지는 거냐면 방해물이라고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의 평정 상태를 깨버리는 다른 대상에 사로잡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방해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슬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 환희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즐거우니까 그건 방해물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원하는 게 지금 다른 얘기를 안 하셨으면 중심점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방해물 얘기를 할 것도 없는데 원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무 평정에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평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등락이 너무 심하다. 그럼 원하는 건 평정이니까. 그럼 평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건 대상의 마음을 강력하게 둘 때 평정은 일어나니까. 중심점 외에 나머지는 방해물로 보고 그 방해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을 그냥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루는 사띠수행의 입장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그냥 등락이 심해지는 것들은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순작용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작용일 수도 있고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순작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정리가 되면은
덕원 스님이 맨날 하시는 그 붓다볼 프로그램들하고 묶여있는 프로그램들을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슴 차크라 있는 데가 활성화가 되면 몇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느껴져요. 첫 번째는 분노도 가슴 차크라 있는 곳이고요. 자비심도 가슴 차크라 있는 곳이고요. 슬픔도 가슴 차크라 있는 곳이에요. 가슴 차크라가 활성화가 될 때 자비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고. 이 이야기는 똑같이 수행을 하고 똑같이 감정에 예민해지고 똑같이 자비심이 활성화가 되고 똑같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가 될 때 누군가는 자비심이, 연민심이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그것을 또 슬픔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그것을 분노로 느끼고, 자기의 현재 몸과 마음의 조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감정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작용이기도 하고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조건에 자기를 맞추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지렁이를 밟았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정상이에요? 밟았으니까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기준에 따라 틀리겠죠? 네, 기준에 따라 틀리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다가 뭐 벌레, 우리는 저기 시골이라 특히 저희 조금만 있으면 달팽이 시즌이라 달팽이가 그래 나오는데, 달팽이가 나와 있으면은 달팽이를 딱 밟으면은 와지직하는 느낌이 나요. 한번 그러고 나면 바닥만 보고 다녀요. 근데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잖아요. 바닥만 보고 다니면 되고, 조심하면 되고, 안 밟으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러면 되잖아요. 순작용이든 부작용이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성과 다르게 마음을 보고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의 삿대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 감각과 감정이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수행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감각과 감정이 둔감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마음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일을 할 때의 몸과 마음의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른 건데, 그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맞춰 살면 안 되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맞춰 살면 문제가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문제를 자기가 사서 만들잖아요. 달팽이를 밟았어요. 다시 밟을까봐 무서워요. 문제가 되나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무서우면서 다니는 거라. 조심하고. 그걸 불편해한다는 건 인간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것이 연민을 자극을 해서든, 감정이 예민해져서든, 감각이 예민해져서든, 아니면은 지혜에 맞춰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든 어떤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고 순작용으로 또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부작용, 순작용 이름 붙이기 전에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면 안 되느냐, 그러다가 또 변하면 거기에 또 내가 그냥 맞춰서 살면 안 되는가, 그러다 또 내가 변하면 거기에 또 내가 맞춰서 살면 안 되는가, 겨울이 되면 두껍게 입고 여름이 되면 얇게 입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가. 저는 그렇게 그냥 스스로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방향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꼭 무슨 뭐 심리분석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심리분석은 왜 해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춰 살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겁이 많으면 그냥 겁쟁이로 살면 되고, 욕심 많으면 욕심쟁이로 살면 되고, 그렇게 해야 욕심이 줄어요. 그렇게 해야 겁이 줄고, 자기의 특징에 맞게 거기에 나를 그냥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